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11월 4일 내주 화요일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보데이트는 한미연합 워싱턴주 지부의 신광재 이사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표하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 네. 집에 도착한 거를 이미 벌써 다 해갖고 네. 우표까지 붙인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미 투표를 지난주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주에 한 30%,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집에 투표용지가 도착이 돼 있는데 그냥 쌓아두고, 머리 아프니까요. 한국 분들 영어로 그냥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쌓아두고 그냥 놓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휴지통에 버리는 분도 있대요. 네. 여러 가지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리라고 네, 믿고요. 이번에는 좀 네. 제발 좀 그렇게 안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요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 상원의 30지역구 쉐리송 후보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모양인데요. 이 한인들 유권자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지난번 예비선거에서 네. 8월에 예비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된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선거 이제 그 결과가 쭉 선거 각 카운티의 선거국에서 이제 그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되는데 그 입수를 보고서 이제 김, 이, 박, 홍, 신 이런 걸 예, 봐갖고 이제 예. 조사가 된 거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10%도 안 되는 이런 치욕적인 이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쇼크를 먹었는데요. 이 한국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시민권자이면서 투표를 이렇게 잘 안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글쎄, 지금 네. 사실은 연구 연구 테마의 예, 과제인데, 네. 우리 협회에서 지난번에 어떤 논의를 했었냐면은 우리 이름이 중국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도 투표 유권자가 중국 편으로 가서 붙지 않나 하는 이런 논의를 한번 해본 그럴 수도 적이 있겠죠. 있거든요. 황 하면 중국도 있고 그런 게 있었고. 홍도 있는 것 같아요. 홍도. 네, 중국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아니 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중국 사람들이 한 거를 또 우리 이쪽으로 한국 올 사람인 줄 수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계산을 붙여도 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일종의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네.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 이런 논의를 한번 네.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까다로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은 네. 우리는 열심히 동료를 하고 또 아마 선거권을 가지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하자면 정말 영어가 어려워서 이걸 못한다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역시 좀 열의를 가지고 네. 앞으로 지금 이 워싱턴주 내의 킹카운티 시애틀에는 아시안 계통의 인구가 백인 다음에 많대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프로 아메리칸 6.9%. 히스패닉도 있고요. 예, 그 히스패닉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훨씬 반 이상 숫자가 파퓰레이션이 그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예.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선거 또 우리의 우리 역량을 높이는 이런 것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하자. 네.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듣고 보면 역시 열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마치 또 이게 이 한국 분들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면은 관심이 많아서요. 전화가 많이 와요. 네. 방송 못 들으신 분도 누가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선거 하고 나면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네. 그만큼 아직도 마음이 한국에 가 있다는 네. 그런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는 사실 물론 한국의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을 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쪽에 가진 그런 관심을 이제 우리 쪽의 생활에 네. 돌려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그래야만. 모국 사랑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왜냐하면 나도 살고 있고 네. 내 자식들도 살고 있고 우리 예. 손주들도 이어져 내려갈 그럼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이 미국 속에 사는 아주 소수민족 우리 한인이 한 2% 정도 네. 이 전체 인구에 네. 그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인들이 네. 정말 똘똘이 뭉쳐도 대접을 못 받는 판에 맞습니다. 그 투표권을 행사하세요 하고 줬는데도 예. 그 투표권을 행사 못 한다는 거는 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좀 옛날에 비하면 사실 많이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는데 네네. 이제 아직도 정말 너무 정말 중요한 표가 그렇죠. 마치 아주 감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억울하게 이게 사실 네.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생각했습니다. 전에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를 보면 디노로시 후보 이런 경우는요, 두 번이나 나왔지만은 하간 아슬아슬하게 처음에는 100몇십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랬죠. 예, 예. 워싱턴주 전체 거기에서 100몇십 표 차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한 겁니까? 거죠. 그거는 정말. 사실 여기 30지역구 페더웨이나 밀턴이나 어번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주상원 30지역구 셰리송 후보가 나온 지역구를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셰리송이 2위로 이제 예비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12% 차이가 났어요. 네. 그 차이로 졌는데 그 12%가 표로 계산하면 한 2,000표. 네. 근데 한인들이 4,000명 중 300명밖에 투표를 안 했으니까 2,000명만 더 했으면은 2,000명도 아니죠. 한 1,700명만 더 했어도 역전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투표율이 저조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손해죠. 우리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또 정치적인 그런 사회에 모든 이런 스트럭처가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자 개인이 정말 이게 하나의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익이다. 네.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길밖에는 투표를 우리가 네. 하게끔 만드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 하여간 투표를 해서 우리들의 이 역량을 표시해야죠. 네. 결국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요. 예. 한국인들은 투표 300명밖에 안 했다 하면 그 다음 선거 때 한국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겠냐 하는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 예, 정치인들이 예. 한인의 문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이런 걸 해달라고 해도 네.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모들이 이렇게 투표를 안 하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인가.
맞아요. 그런 것도 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행동이 나 하나 정도 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이 이렇게 뭉치면은 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본선거에서는 여러분들 필히 투표를 해 줍소서 하고 제가 좀 호소를 하겠습니다. 이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네. 또 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마 지금쯤은 뭐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걸 생각하고 우리 2세들에 대한 그런 생각 네. 또 우리가 지금 마치 이제 미국 땅에 와서 집을 지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차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그죠.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차세대 숫자가 더 많아져요, 점점. 그렇죠. 1세대는 네. 자꾸 점점. 벌써 3세들이 나오고 막 그런 판이니까요. 네. 우리가 하여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우리 한국인이라는 거,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뭔가를 심어줘야죠. 네. 자,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 보면요. 그 주민 발의안 이니셔티브 메저스가 이제 아주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여기가 워낙 그 설명도 복잡하고 영어로 잔뜩 돼 있으니까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세 덩어리를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 발의안 여러분 투표용지 보면 맨 위에 3개가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이니셔티브 1351, 또 591, 594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서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351은 이를테면 이제 교육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을 높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뭐 예를 들어서 양면까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 정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너무 학생 숫자가 많아져 갖고 한 클래스에 차지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죠. 선생님의 교육의 질이 올라가니까 게 굉장히 밀접해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은 역시 또 다른 부분에 약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실이 더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 더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이 좀 이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신데요. 1351 교육세에 관한 것입니다만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비록 내가 프로퍼티 텍스에서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 교육은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요 1351에 예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세금 더 내는 건 싫어. 그러면 세금 더 내기 싫은 분은 노를 하셔야 됩니다. 1351에 예스 하실 분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에 그런 높은 비중을 두고 계신 분들은 예스, 노는 세금 내기 싫은 분들은 노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가 오게 되면은 우선 이제 투표에 대한 설명서가 오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들여다보게 되면 무슨 이 effect of the purpose measure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규먼이 시작되거든. 그렇죠. 서로 쌍방의 의견이 다 올라가잖아요. 아규먼 for, 아규먼 against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저도 아주 완벽하게 파악하진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를 만일에 보실 수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유명 인사 누가 있고 어떤 협회가 그걸 지지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하셔갖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양이 많고요. 맞아요. 영어로 돼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했듯이 교육의 질을 높이되 세금을 조금 감당하는 걸 각오하는 분들은 예스 하시고요. 맞습니다. 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세금 더 내는 거 싫다 하는 분들은 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91, 594가 다 이 총기에 관한 겁니다. 이 591은 그거는 이제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를 필요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 아니 그건 594고요. 591. 591은 총기 구입의 자유를 요구하는 주민 발의이죠. 총기를 구입하는데 정부나 단체의 간섭
구입을 예. 간섭을 하지 마라. 네네. 이 헌법에 보장된 총기 소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구입하는데 왜 니들이 끼어드냐? 맞아요. 네, 그래서 만일 591에 예스 하실 분들은요, 총기 구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스, 네. 노 하실 분들은 아니다. 아니다로. 총기의 어떤 위험성을 생각할 때 정부나 단체가 간섭해야 된다. 네. 그런 분들은 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594는 아까 말씀대로 네. 총기 구입 시 반드시 사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걸 물려받는 사람은 예.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된다. 신원 조회를 해야 된다. 그거에 예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스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다. 간섭하지 마라. 마라. 네, 그러면 그건 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594는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발의안인데요. 찬성하실 분은 이 통제가 필요하다는 분, 반대하실 분들은 통제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반대하면 됩니다. 이거 예스 노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게 아주 딱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투표지에 있는 모든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 다 기재를 다 이게 투표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네. 하실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뭐냐면 이제 모르는 것까지 막 모르는 고민하면서 거를 왜 써놓잖아요. 모르냐 하게 되면은 사실 일일이 그 넓은 지역에 나온 모든 그런 이 캔디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 쪽에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저는 모르면은 거의 안 합니다. 모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당을 쫓아서 하실 수도 있고 당은 이제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은 소수민족을 좀 옹호하는 당이고, 당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네. 그 다음에 이 좀 스몰 비즈니스나 예. 이런 좀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는 거고요. 네, 또 공화당은 또 반대로 기업을 이렇게 옹호해서 네. 다 같이 잘 살자 그렇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공화당이다 하면은 공화당 쪽 후보를 이렇게 찍으시는 게 좋고, 난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다 하면 민주당 쪽 후보를 찍는 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예. 어떤 거는 이렇게 한 명만 올라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한 명 올라와 있는 거는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되는 거죠, 그 되는 사람이. 거죠. 되는 그러니까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네. 그냥 거기에 표를 해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걸 모르는 거로 취급해서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상황. 그렇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아무한테도 표시를 안 하고도 투표지를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죠. 그 투표한 기록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권장할 건 아니지만 네. 심한 경우에는 아무한테도 투표를 안 해도 네. 투표한 거로 기록은 된다. 네. 근데 투표한 거 기록이 목표는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 또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KAC 한미연합 워싱턴주 지부의 신광재 이사장님 전화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네, 답답한 거 있으면. 예. 그러면 이사장님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네. 제 전화가 253-228-8950. 네, 253-228-8950, 253-228-8950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광재 이사장님은 전 타코마 한인의 이사장도 하셨고요. 민주평통 서북미협의회 회장도 하셨고요.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통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한국으로 직접 저한테 전화 주셔도 제가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253-815-1212 라디오 한국 홍 PD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지는 언제까지? 11월 4일? 네. 11월 4일까지요. 11월 4일인 네. 11월 4일 우체국 구체통에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집 동네 우체통이 아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투표지에 우표를 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네. 퍼스트 클래스. 예. 그것도 뭐 49불인가 뭐 요즘 그렇게 49센트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거가 아까워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붙이고도 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하는 방법이 있죠. 하는 네. 방법은 이제 그 투표 설명서에 책자가 오잖아요. 네. 그 책자에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어디에 갖다 넣어야 어디에 가면 있어요. 네, 예, 그냥 그게 있어요. 우표 안 붙이고도 네. 그 통에 예를 네. 들면 페더럴웨이 같으면 페더럴웨이 시청 앞에 네. 네 바로 그 통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다 그냥 우표 안 붙이고 넣어도 네.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고 참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투표할 수 있는 방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답답하신 분들은 우리 신강재 이사장님 253-228-8950 또는 253-815 그다음에 완투완투 라디오 한곡으로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투표 시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투표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율을 유대인들이 보통 85%까지 투표율이 높대요. 1등 소수민족들. 네. 우리도 그렇게 못해도 50%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번에는 정말 좀 네. 많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됩니까? 네, 네. 옛날에 비해서 예. 훨씬 우리 한인 여러분께 좀, 한 네.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네, 하여간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바쁜 그런 계절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쁜데 거기에 또 따라서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투표의 날이 이제 곧 도래하는데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그 권리를 꼭 표시하셔서 그 표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한인들의 투표율이 상승되거든요. 그렇게 그죠.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그다음부터 관심을 갖죠. 관심을 네. 갖게 되는 네.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월 중간선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1월 4일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지 투표하시고 돼요. 꼭 그 서명하는데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인을 지난번 한 거와 똑같이 해야죠. 사인이 틀려도 다시 백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관심 가지시고요. 많은 분들 투표에 전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연합 워싱턴주 지부의 신광재 이사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